안녕, 메가스터디 코틴쌤이야. 자, 오늘은 하위권 학생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2차 함수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자, 근데 이 평행이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실수에 대한 이해가 먼저 뒷받침되어야 돼. 자, 그래서 요거 잠깐 내가 갖고 왔는데, 실수라는 거는 4칙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어.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4칙 연산은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얘를 우리는 4칙 연산이라 하거든. 그래서 실수와 실수를 각각 4칙 연산하게 되면 결과값도 실수가 될 때 우리는 4칙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고 그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네 번째 실수 곱하기 실수가 얘가 실수가 된다, 특히 중요한 거거든.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제곱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2번 곱하게 되잖아. 항상 얘는 꼭 기억해.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0보다 크거나 같다. 수학은 주입식이야. 다시 뭐라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근데 주입은 주입이고 이유는 알아야지, 그지? 외우면 안 되잖아, 그지? 자, 어떤 실수 똑같은 걸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이렇게 제곱하게 되면 당연히 결과도 플러스가 될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플러스가 될 거야. 그래? 그래서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양수가 돼. 근데 되게 특별할 때가 있어. 이 실수가 만약에 부호를 갖지 않는 0이 돼버리게 되면 유일하게 0이 될 수가 있지. 자, 기억하자. 실수의 제곱의 최소값은 항상 0이 됩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자. 절대 실수를 2번 곱했을 때 음수가 될 수가 없어. 됐니?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 정도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2차 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됐습니다. 2차 함수의 기본형이 제일 중요하거든. 수학의 기본이 제일 중요하지, 그지? 그래서 이 기본을 여러분들을 토대로 조금만 업그레이드를 하시게 되면 얘네들을 금방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1번에서 조금 시간과 에너지를 좀 쓰셔야 돼. 알겠지? 자, 넘어가 보자. 읍스. 자, 2차 함수의 이제 기본형이라 되어 있는데, 자, 따라와야 돼, 여러분들. 자, 2차 함수의 기본형은 다음과 같이 y는 ax제곱. 자, 이거를 우리는 2차 함수의 기본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베이직이 된다는 얘기야. 자, 또 뭐요? 뭐가요? 똑같은 걸 2번 곱하네. 아까 얘기했던 거 별표 5천만 개. 자, 뭐였지? 그렇지. 똑같은 실수를 2번 곱하시게 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이 0이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자, 이 2차 함수 앞에 붙어있는 이체고차함계수 A가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맛보기 샘플 강의니까 다양하게 막 이제 깊게는 얘기는 못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체고차함계수가 양수일 때를 먼저 한번 얘기해 볼 거야. 자, 그럼 봐봐. 우리가 그래프를 얘기를 할 때, 이거 기억나니, 얘들아? x는 가로 성분을 얘기하고 y는 높이 성분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지? 맞아? 그래서 오른쪽이 되면은 x가 플러스, 왼쪽이 되면 x는 마이너스, 맞아요? 그리고 y가 플러스가 되면 위쪽에, 높이가 양수니까 y가 함수면은 밑쪽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 우리 초등학교 수학 갑니다. a가 양수래요. 자, 여긴 양수. 그러면 실수의 제곱이 항상 양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양수 곱하기 양수는 당연히 여기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실수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양수인 놈이랑 곱하더라도 항상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근데 y가 높이라고 했잖아. 즉, 높이의 값은 항상 플러스인데 0이 될 때가 최소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높이가 0이란 얘기는 x축과 같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높이가 0이 되면, 그죠? 여기가 y 값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x축을 또 다른 말로 y는 0이라고 그래.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높이가 0이 되는 값에서 최소값이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할 때 제일 밑쪽이 되겠지. 자, 근데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는 건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 함수의 기본은 일단은 대입이야. 그래서 우리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까? 자, x에다 0을 집어넣으면은 y도 0이 돼서 이 그래프는 반드시 0,0을 지나게 돼 있어요. 맞아요? 몇 개만 한번 해보자. 만약에 x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 그때는 미안 얘들아. 일단 여러분 이걸 그림을 그릴 때 a가 먼저 1이 된다라고 가정하고 먼저 그려보자. 알겠지? 자, 그럼 x에다 1을 넣으면은 1 집어넣으면은 y도 1이 될 테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바로 또로록 1,1을 지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볼까? 마이너스 1도 넣어보시게 되면 1이 y가 될 테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높이가 1이에요. 즉 마이너스 1,1을 지납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좀 몇 개 더 집어넣어 보는 거야. 쌤 2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2를 넣으시게 되면 좀 그래프가 좀 안 맞긴 한데 여기가 x가 2가 되면은 y는 그때 4가 되죠. a가 1일 때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대칭해서 이쪽은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그때 y는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사이에 있는 수들을 집어넣게 되면 수많은 점들이 이렇게 선을 이루게 되면서 다음과 같이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 되더라 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숫자를 조금 더 집어넣게 되면은 a 값이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더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뾰족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만약에 a가 2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더 그래프가 뾰족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만약에 a가 절대값 a가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할까요? 절대값 a가 클 때 자 이렇게 되고 만약에 절대값 a가 작으면 무슨 말이야? 그 말은 a의 크기가 0에 가까워질 때는 얘가 증가하는 속도가 덜 가파르게 될 테니까 이렇게 눕게 될 거라는 거지. 이 보라색이 바로 절대값 a가 작을 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자. 쌤, 뭘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해둬야 돼요. y는 ax제곱의 기본형은 a가 양수가 될 때는 아래로 볼록해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샤프해진다. 그리고 거꾸로 절대값 a가 작을수록 0에 가까울수록 뭉툭해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보시다시피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꼭지점인데 꼭지점이 원점에서 일어난다. 왜요? 실수의 제곱의 최소값은 0이 되기 때문에 높이가 0이 되는 게 바로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꼭지점. 꼭지점이 뭐가 된다? 0,0이 되더라. 라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했던 내용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선생님 a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또르륵.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a가 음수가 되는 거는 자, 잘 보세요. 자, y는 아까 우리가 x제곱을 한번 그려봤잖아. 그지? 자,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맞아? 자, 그러면 y가 우리가 높이가 된다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높이가 보시면은 여기도 x제곱, 여기도 x제곱인데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높이가 크기는 같고 반대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y는 x제곱이 다음과 같은 이러한 초록색 그래프였다라고 한다면 높이가 반대가 된다는 얘기는 높이가 반대니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줘야 높이가 반대가 되겠지. 왜냐면 반대가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데칼코마니 되고, 그죠? 이쪽도 이렇게 좀 그림이 좀 밸런스가 안 맞지만 이렇게 데칼코마니가 된다는 얘기야. 높이가 반대쪽에서 크기가 같지만 부호가 반대로 나타난다.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말이야, 쌤? a가 음수가 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위로 볼록해진다는 얘기야. 맞니? 왜? y값이 반대가 되니까. 자, 근데 y값이 반대가 된다라고 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 안 되는 건 아니죠. y축에 대칭인 거 그대로 가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꼭지점조차도 0,0인 거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양수든 음수든 축과 꼭지점은 같게 나타나는데 다만 얘는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꼭지점이 결국에는 의미하는 게 y값, 높이의 최대값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돼. a가 양수가 되면은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그지? A가 양수가 되면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높이가 꼭지점에서 최소값, 미니멈 값이 되는 거고, 높이가 A가 만약 음수가 되면은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그때의 높이가 바로 맥시멈 값, M 값이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꼭지점이 최대값에서 갖고 얘는 꼭지점이 최소값에서 갖는다.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게 되면은 공부를 좀 제대로 했다라고 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X제곱 기본적인 양수인 거에서 뒤집어 까주면 되는 겁니다. 높이가 반대니까. 이해됐니? 요렇게 넘어갈게. 자, 그러면 이제 A가 음수가 될 때는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앞으로 좌우랑 위아래 시프트는 모두 다 A가 최고차항계에서 A가 양수일 때를 기준으로 내가 쭉 설명을 할 테니까 음수일 때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셔서 한번 적용해 보길 바래요. 만약에 모르는 거 있으면 게시판 통해서 코틴쌤한테 물어보면 되겠지, 그지? 자, 최고차항계수 X제곱의 계수가 양수일 때 2차 함수의 왼쪽 오른쪽 시프트의 모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요. y는 a의 x 빼기 m의 제곱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걸 외우면 안 돼. 이것도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 그지? 자, 아까도 내가 강조했지만 실수를 제곱하게 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x 빼기 m도 실수 빼기 실수니까 요 박스 부분도 실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실수의 제곱이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A 값이 우리가 양수인 데를 따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아래로 볼록한 이러한 2차 함수에서, 맞아요? 최소값을 언제 갖는다? 꼭지점에서 갖는다. 맞니? 근데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양수랑 곱하니까 높이 y도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즉, 높이의 최소값은 0이 된다. 높이의 최소값이 0이라는 얘기는 바로 여기 꼭지점의 높이가, 여기가 y좌표가 0이 된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높이가 0이 언제 되냐라는 거니까 결국엔 이 덩어리, 요 놈의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x가 m이 될 때 돼주면 되겠죠? x에다가 m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넣어보시게 되면 m 빼기 m은 0이 되면서 그때 y값도 0이 되니까 여기가 m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됐니? 괜찮아, 얘들아? 그래서 한번 요것도 예를 통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쌤, y는 2의 x 플러스 1의 제곱은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얘도 보시면은, 자,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 2도 양수니까 y값도 양수. 근데 0이 되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자, 그 말은 이 그래프는 잘은 모르겠는데 x축보다 위에서 그려져야지 y값이 양수가 될 거고, 그죠? 자,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였는데, 그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였는데 높이가 0이 되는 게 바로 최소값이 될 거야. 근데 그 높이가 언제 0이 돼? 그렇지. 이 소괄호 안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x 대신에 집어넣게 되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0이니까 꼭지점이 여기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최고차항 계수가 2라는 얘기는 양수 아래로 볼록, 요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할만해, 얘들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X제곱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평행 이동은 모양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합동인 도형 결국에는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최고차항계수 A는 변하지가 않겠지. 왜냐면 이 값이 변하시면 뾰족해지거나 뭉툭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2차 함수의 DNA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A 값이 여러분들 변하지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양이 바뀌면 당연히 이동을 해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요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좌우 시프트도 배워봤으니까 한번 상하 시프트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것도 기본 형태부터 천천히 보시면서 얘가 그래프가 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주어졌어요. y는 기본형 AX제곱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만 붙여주게 되면은 얘가 상하 시프트를 의미하게 돼요. 자, 잘 봐봐.
아까 얘기했듯이만 ax제곱은 실수의 제곱에다가 양수인 a를 곱했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높이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에 n만큼 더한 거니까 사실상 ax제곱 플러스 n은요 무조건 n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지. 즉 높이가 n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니까 절대 n보다 낮은 게 그려지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a가 양수야 그럼 여러분들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꼭지점은 최소값이 되는 길, 그죠? 최소값. 왜? 최고차항계수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최소값을 가져요. 최소값이, 그치? n보다는 작을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n이 되겠지. 됐니? 자, 그러면 언제 n이 될까를 생각해보면 결국엔 x가 0이 될 때. 그죠? 왜냐면 0 되면은 날아가니까 높이가 n이 되잖아요. 즉, 0,n을 꼭지점으로 갖습니다. 여러분들. x가 0이 되는 건 뭐죠? 그렇지. y축을 의미해요. 얘도 그래서 기본형이랑 똑같이 얘는 이런 식으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형이랑 차이가 뭘까? 꼭지점이 0,0이 아니고 0,n이 되는 거니까 n의 부호에 따라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얘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할까요? 자,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최고차항계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게 분명한데 맞니?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높이는 반드시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그 말은 뭐냐면 높이의 제일 낮은 게 1이란 얘기는 여기가 1이 된다는 소리야. 언제? x가 0이 될 때 y가 1이 되죠. 즉 0,1이 꼭지점이야. 따라와 톡!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 x제곱 플러스 1 그래프가 된다. 물론 여러분들이 x제곱의 그래프 자체를 잘 보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x제곱 그래프 자체를 높이를 다 같이 1만큼 올렸다 봐도 돼. 높이를 다 같이. 그럼 꼭지점이 0,0에서 0,1로 바뀌게 되겠죠. 여기도 다 같이 1. 여기도 다 같이 1. 모두 다 똑같이 평행 이동이 됐다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면 내려간 것도 가능하겠죠. 우리 내려간 것도 한번 봐볼까? 자, y는 x제곱 빼기 1도 한번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적용해 봐. x제곱이 항상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1을 뺐다는 얘기는 얘는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즉 이 그래프는요 절대로 마이너스 1보다 낮은 게 있을 수가 없어. 높이가. 그 말은 뭐냐면 언제 높이가 마이너스 1이 되니 물어보시면 x가 0일 때죠. 바로 여기가 0일 때예요. 즉 꼭지점이 0,-1. 뭔 소리야? 얘를 1만큼 내렸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려주시게 되면 다 1만큼 똑같이 끄집어 내렸다. 똑같이 1만큼 내렸다 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결론! 할만해? AX제곱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n만큼 했다라는 얘기는 n이 만약에 양수가 되면 그래프를 위로 올렸다라는 뜻이고 n이 만약에 음수가 되면은 그래프를 밑으로 끌어내렸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얘도 축이 y축인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지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궁극체를 봐야 되겠죠. 자, 궁극체 봅시다. 사방 시프트. 자, 이 사방 시프트도 최고차항계수 a가 양수일 때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다 움직이는 걸 볼 거예요. 다 움직이는 걸. 이게 설명이 다른 선생님들에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 근데 난 여러분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최대한 쉽게 한번 노력해 보는 거거든. 여러 번 반복해서라도 조금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 왼쪽 오른쪽 위아래 다 움직이는 모양을 최고차항계수 양수일 때를 볼게요. y는 a의 x 빼기 m의 제곱 플러스 n 형태를 우리는 사방으로 움직여진 표준형 그래프라고 해요. 잠깐만요. 로봇이 돌아오고 있네요. 미안합니다.
우리 학원에서 로봇이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우리 방을 침투하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자, 다시 볼게요. 자, 요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A가 양수인 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봤지, 그지? AX 빼기 M제곱.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항상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M만큼 더했으니까 얘는 항상 M보다 크거나 같은 높이를 갖는 놈이 될 테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그래프가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란 얘기는 아래로 볼록한데, 맞니? 높이의 최소값이 n이란 얘기는 제일 낮은 데가 바로 n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도대체 x 어디서 n이 되니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언제 0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연습했지? 이 소가로 안이 0이 되는 값 x가 m이 될 때 그렇게 되겠네. 여기다가 m을 똑 집어넣어 주시면 게임이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표준형이라고 하면은 얘가 되게 좋아. 이걸 딱 보면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꼭지점이 어딘지 바로 보이거든. 자, 꼭지점 한번 연습해볼까? 자, 개념적으로 설명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자, 이 소괄호를 0으로 만드는 값 적어주시고 오른쪽에 붙어있는 걸 그대로 내려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꼭지점이 바로 돼요. 이 상태에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됐죠? 안 어렵지, 얘들아? 자, 요건 잘 알아둡시다. 그래서 얘를 한번 가볍게 들어볼게요. y는 2의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얘는요 아래로 볼록해요. 왜?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니까. 자, 얘는 꼭지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1, 요거 그대로 1,3을 꼭지점으로 가지니까 여기가 바로 1,3이 됩니다. 이게 왜 1,3이 이제 꼭지점이 되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외우는 게 아니고. 알겠지? 나 다 설명했다, 얘들아. 자, 그러면 요렇게 되니까 게임 끝난 거 맞아요? 그러면 X축, Y축가 어디 있겠니? 그지? 감성이 약간 요런 감성이 되겠죠, 그죠? X축, Y축.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하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하나 정도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뚜룩! 아, 예제가 아니고 미안. 개념의 조직화. 내가 성격이 급합니다. 자, 개념을 조직화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배웠던 걸 한번 쭉 정리해보면서 그 다음에 예제 한번 하고 마무리 짓는 시간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선생님의 마스코트 수업이거든. 개념의 조직화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약간 도서관에서 정리가 잘 되게끔 정리해주는 걸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표준형 y는 a의 x 빼기 m의 제곱 플러스 n이라는 그래프가 a가 양수일 때를 따질게요. 아래로 볼록한데, 그지? 자, 여기가 꼭지점이 중요하다. 꼭지점은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그리고 요거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원점인 0,0에서 m,n까지 평행이동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요건 이제 다 움직인 사방이 되겠고, 만약에 아까처럼 한 방향인 왼쪽 오른쪽만 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사실상 여기 0이 숨어 있다라는 걸 보시면 참 좋겠지. 그럼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데, 그죠? 꼭지점은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M, M, 그리고 요거 그대로 M,0에서 꼭지점을 갖는 거지. 이해돼? 높이가 0이라는 거는 결국은 X축이랑 뽀뽀한다, 요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지. 따라와! 안 어렵지? 자, 그 다음에 또 위아래만 시프트한 것도 있었죠. AX제곱 플러스 N 형태가 있었지, 그지? 자, 요건 여러분 사실상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A의 X 빼기 0의 제곱 플러스 N이다 라고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왜? 어차피 0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0, 요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0,n에서 꼭지점을 갖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꼭지점이 0,n이 됩니다 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아까와 다르게 y값이 0이 아니고 x값이 0이기 때문에 y축의 위치가 여기라는 게 확실해지고, 얘는 이런 식으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구나, 그리고 꼭지점은 0,n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가장 태초 기본 형태 평행이동되지 않은 거는 y는 ax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자, 얘를 다시 쓰게 되면 a의 x 빼기 0의 제곱 플러스 0으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자, 또 연습해 볼까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0, 요거 그대로 0,0. 뭔 소리예요, 형냐들?
그렇지. 얘는 원점을 꼭지점으로 갖는 거니까 x축, y축을 그렸을 때 다음과 같이 원점을 꼭지점으로 갖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원리에 입각해서 한번 쭉 정리해 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제 한 개만 빠르게 풀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그냥 내가 배운 걸 한번 적용해 보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참 연습하기 좋거든. 그래프를 무려 5개나 그려야 돼서 우리 차근차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배운 거를 잘 이해한 친구들은 요 예제 잘 푸시면은 내가 오늘 공부를 참 잘했구나, 엄마한테 좀 칭찬 좀 받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번 가볼까요? y는 3x제곱. 자, 요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기본형이죠? 꼭지점이 0,0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1번 그래프는 x축, y축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1, 4분면 지나죠? 우린 지나지 않는 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땡,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지. 됐니? 자, 2번 한번 그려볼까요? 자, 2번은요,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이니까 얘의 꼭지점은 얘를 0으로 만드니까 맞니? 요거 그대로 0,3에서 꼭지점을 갖습니다. 자, 0,3에서 꼭지점을 갖는다는 얘기는 여기 0,3에서 갖고, 자, 제곱차항계수 A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하겠죠. 이렇게 1, 4분면 지나네요. 얘도 그러니까 꺼져! 안 돼. 됐니? 자, 3번 가볼까요? 자, 3번 보시면은 y는 x 빼기 2의 제곱. 이것도 여러분들 여기 0이 숨어 있다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만드니까 요거 그대로 2,0에서 꼭지점을 갖게 될 테니까 그림을 그려볼까요? 슝 2,0에서 꼭지점을 갖고 최고차항계수가 1이 숨어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하겠죠. 가능. 미안. 가능이 아니죠. 1,4분면 지나죠? 그래서 얘도 땡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4번이랑 5번은 좀 지웠다가 다시 해볼게요. 자, 보니까 메가스터디 시강하는 데가 실판 사이즈가 이거보다 조금 작더라고. 그래가지고 요 정도 딱 쓰면은 딱 적당할 것 같아. 4번 볼게. 4번은요, 얘를 0으로 만드니까 마이너스 1. 맞니? 요거 그대로 마이너스 1,3을 꼭지점으로 갖는 거니까 얘는요, 감성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3을 꼭지점으로 갖고 최고차항계수가 양수 1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겠지. 그러면은 조금 잘리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에 지나니까 1, 4분면 지나죠? 얘도 꺼져! 틀렸어. 자, 5번. 제가 답이 되겠지만 답 나왔다고 하지 말고 다 그려봐야 되겠죠? 자, 얘를 일단 0으로 만드니까 마이너스 1인 거 확인되죠? 마이너스 1. 그리고 요거 그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꼭지점으로 갖고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죠? 위로 볼록해야 돼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보자. x축, y축, 마이너스 1, 내가 왜 이렇게 그렸을까? 여기 밑에 있겠지. 조금 아쉽다, 위치가. 자, 어쨌든 마삼이죠, 마삼. 자, 얘가 근데 위로 볼록하니까 이런 감성 되는 거 맞아요? 절대 여기 1, 4분면은 지날 수가 없겠네요. 답은 그래서 몇 번? 5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보자. 러닝타임이 딱 28분이네요.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러분들 수학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여기 파트 많이 어려워하는데 오늘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다른 분들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실수의 제곱이 항상 양수가 되고 너네들이 그리는 이 x랑 y가 모두 실수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리로 그려진다는 걸 이해하시고 하시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 훨씬 더 외우지 않고 하는 수학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메가스터디 학생이니까 조금 어려워도 반복하면서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알겠죠? 모르는 거는 선생님 인스타 DM이라던가 아니면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학은 도코틴이야. 바이바이.